네, 안녕하세요. 수치 해석을 위한 매트랩 1장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1강입니다. 1장 매트랩의 기초 베이직 매트랩입니다. 콘텐츠로 목차로는 매트랩 시작하기, 그 다음에 매트랩 자료 입출력 형식, 그리고 매트랩 그래프, 그리고 매트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1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매트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매트랩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문제를 매트랩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매트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트랩이 뭐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매트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트랩은 멜랩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MATLAB로 쓰여집니다. 본래 매트랩은 매트릭스 레보러토리 해서 행렬 실험실이라는 뜻을 앞에 세 글자 이니셜만 따서 매트랩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즉 행렬 매트릭스, 행렬을 실험하는 것인데 행렬을 만들고 조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많은 배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보다 이 매트랩은 고급의 그래픽을 제공해주고 또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서 즉 내가 어떠한 명령으로 치고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명령어에 대한 답을 바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즉 그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효율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트랩의 장점으로는 내장 함수가 최첨단이고 다양한 자료 구조와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심볼릭 수학 도구 상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수와 수식의 풀이 과정을 부호로 표시해주고 C나 C++, 자바와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확장이 가능하고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블록을 이용하여 쉽게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매트랩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매트랩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대학원 다닐 때에는 크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매트랩을 사실은 사용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불법인 것이죠. 20년이 훨씬 지난 그러한 때였던 거고요. 이제는 이 매트랩이라는 매스웍스사에서 무료 평가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일간 무료 평가판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스웍스 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홈페이지 있죠? 여기 들어가서 평가판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 평가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또는 명령창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됩니다. 거기에 평가판 명령 프롬프트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화면 캡처를 해서 그거를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 파워포인트나 PPT나 한글 HWP로 그림을 갖고 와서 거기에
본인 이름, 학번과 이름을 써서 저한테 과제로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이메일도 있지만 이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꼭 해야 합니다. 뭐 매스웍스 계정에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이 계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정이 없으면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오늘 1주차 많이 줄 테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평가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해서 회사 뭐 이런 거에다가 그 예를 갖다가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청 확인 해가지고 눌러서 보내주면은 자기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이 이메일이 이쪽으로 이메일이 옵니다. 그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쓰고 해서 언제 30일판 무료 프로 평가판을 다운로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트라이얼 버전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학교에는 이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실험할 때는 학교에 있는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트라이얼 버전이나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랩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 또는 이거는 온라인으로 저는 이제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한 간단한 명령을 여러분들은 작성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과제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떠 있는 요 창을 이렇게 해서 나처럼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캡처해서 이 캡처한 화면을 그냥 나한테 그 과제로 업로드 해도 되고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학번이랑 이름 써서 업로드 해도 됩니다. 어떻게 캡처를 하든 간에 과제를 제출할 때는 자기 학번과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지 과제를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를 제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평가판 다운로드 한 것을 나에게 전송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매트랩을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깔았으면은 또는 평가판을 깔았으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매트랩, 이거는 베타 버전으로 해서 2015 베타 버전을 깔았던 제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매트랩 프로그램 시작하기, 매트랩이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매트랩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매트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 1-2와 같은 매트랩 명령 창이 열리고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매트랩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1-2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트랩 명령 창인 겁니다. 프롬프트가 여기 프롬프트가 떠 있으면 프롬프트는 요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러면 커서가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트랩 명령 창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 파일 갖다 작성할 때는 요거 누르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 도큐먼트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명령어 등등은 여기에 다 히스토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이 명령어를 이렇게 기록이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방향키,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전에 사용한 명령어를 일일이 다시 타자치지 않고 타이핑하지 않고 커서만 위아래로 커서만 움직이면은 그 명령어들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간단하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할 때 내가 전체 여러분들
한테 다가가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방법은 실행할 내용을 입력하고 자판의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입력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명령창에 보관되고 유지가 됩니다. 매트랩 종료 후 명령창은 로그아웃 이전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로그인했을 때 히스토리 창에는 여전히 기록이 보관된다라는 것이에요. 화살표 자판의 기능, 즉 입력된 명령어 내용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즉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러한 자판 기능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불러내기도 하고 역순으로 지울 수도 있고 글자의 앞뒤로 이동하는 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어를 내가 모를 경우에는 help 또는 documentary 해서 doc 또는 찾는다 해가지고 look for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커맨드에 대해서 내가 본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gn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내가 모른다 할 경우에는 사용법 usage usage 사용법을 모른다 라고 할 경우에는 help sign 또는 documentary doc sign 등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아예 명령어가 sign 함수인지 뭐 sin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내가 모르겠다 명령어를 그러면은 look for 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그 단어를 쳐주면은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열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도움 명령어로서는 help와 documentary 그리고 look for라는 명령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elp 명령어는 기본 설명이 명령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창에 쭉 뜨는 거고요. 이거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지요. 또한 더 자세한 사인에 대한 추가 설명과 간단한 예제를 알고 싶다면 도큐멘트 DOC 사인 해가지고 하면요 인터넷 자료가 담긴 참고 브라우저가 별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간단한 예제를 보고서 내가 사용법을 좀 더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필요한 함수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비슷한 이름으로 찾고 싶다면 look4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ok4 sign SINE로 써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문의 철자와 겹치는 다른 함수들도 전부 다 나열이 됩니다. 또한 와일드 카드 기능, 즉 별표 에스터리스크 요거 와일드 카드까지 딱 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찾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들도 모두 나열을 해줍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에서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세 가지 도움 기능으로 매트랩 함수를 찾아 확인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세 가지 도움 명령이 지금 어떤 거가 있었죠? help라는 거 있었고, 네, documentary가 있었고, 그 다음에 look4가 있었어요. 가 있었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 얘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일 때는 코사인 이렇게 찾으면 되겠는데 정말 이건지 모르겠으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look for 코사인으로 쳐주면은 코사인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찾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정확한 매트릭 함수명을 모르므로 루프를 이용해서 먼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lp 또는 documentary의 도움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look for 코사인 해가지고는 요 코사인 함수에 대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문의 철자와 겹치는 다른 함수들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COS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죠. 이때 보니까 내가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코사인이라는 이 함수를 우리는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요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사용법을. 얘는 이제 변수 이러한 함수를 다 불러준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헬프나 도큐멘터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프 코사인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코사인이라는 이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코사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이라는 COSIN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SI 헬프 코사인이라 하면은 찾지 못한다라는 에러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뜨니까 주의를 갖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헬프 코사인이라는 도움 명령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사인 x에 대한 사용 기본 설명이 이렇게 명령창에 나와지죠.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하면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터리로 가주면은 좀 더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인수의 코사인에서 단위는 라디안, 즉 이 x는 라디안 값으로 넣어라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값들이 이제 리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좀 더 나중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도 2019 베타 버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룩포, 헬프, 도큐멘터리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매트랩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매트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고학용 계산기처럼 4층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덧셈과 뺄셈 곱하기 나눗셈이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면 되고요.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즉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8 숫자 키보드의 8자 위에 있는 그게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다음에 나눗셈은 두 가지의 나눗셈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10 오른쪽 슬래시 5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은 뭐가 리턴 되냐면은 2가 리턴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건 나중에 사용법 알려드리겠는데 요렇게 치면 또 이거는 이제 이 리턴 값은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고요. 10 나누기 5 해서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때 값은 결과는 answer ans라고 하면서 2라는 숫자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5분의 10이 2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10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치면 얘는 5 나누기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10분의 5를 의미하는 것이죠. 얘는 5분의 10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답이 그렇지 0.5가 나와지겠죠. 그래서 매트랩 명령창에 W 표시는 백슬래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왼쪽 나눗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한 백슬래시는 사용 중인 컴퓨터에 따라서 이렇게 백슬래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원 표시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키는 왼쪽 나눗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곱셈과 나눗셈 연산자를 이용하여 5 곱하기 2, 47 나누기 3, 3 나누기 47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라 해서 오른쪽 나눗셈과 왼쪽 나눗셈의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나눗셈, 왼쪽 나눗셈 해보라는 얘기것이고 5 곱하기 2는 어떤 거로 쓰냐? 8 위에 있는 숫자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라는 것은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치면요 answer는 10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고요. 47 나누기 3일 경우에는 오른쪽 나눗셈으로 해서 슬래시를 쓰면 되겠다는 겁니다. 얘는 3 나누기 47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 이렇게 쓰면 이건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이거는 47분의 3을 의미하는 이거 47분의 3을 의미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47분의 3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3 나누기 47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한 건 뭘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3분의 47을 의미합니다. 3분의 47. 이게 얘도 3분의 47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15.6667. 15.6667 해서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는 것이 디폴트로 매트랩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형 변환을 해서 자릿수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롱 타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승과 지수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수승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과 1.23 곱하기 10의 10승을 매트랩 코드로 작성해보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매트랩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라 라는 얘기예요. 또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결과를 설명해봐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미수 2의 지수승은 2의 5 지수승은 2의 5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매트랩에서는 꺽쇠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지수 함수에 대한 매트랩 명령어는 익스포넨셜인 exp라는 함수를 우리는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1.23 곱하기 1.23 곱하기 여기까지는 동의한데 10의 마이너스 10승 여기 요거랑 요거죠. 지금 요거랑 요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칸이고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대신에 10의 꺽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 쓰고 이스포넨셜이 아니라 지수 이거 2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학년 계산기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하면은 이 2는 10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꺽쇠를 이렇게 두 개 쓰느니 이렇게 하나 쓰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위에 있는 것과 요것과 요것의 결과가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둘이 실행 결과가 동일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 형식 이게 박스 쳐놓은 요 아래 형식의 지수승으로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1.23 곱하기 10의 10승을 의미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10의 꺽쇠는 지수형인 2를 쓰고서 10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쓴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지수승을 표현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 answer는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둘이 실행 결과가 동일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래 형식의 형식으로 지수승을 명령한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스타일로 지수승을 명령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은 사용법이 에러가 났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도큐먼터리로 찾아보면 될 거고요. 또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자기가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not enough input argument에서 입력 변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메시지 뜨네요. 그래서 입력 변수 요게 입력 변수로 이렇게 소괄호를 쳐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3승을 우리는 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수함수는 이러한 지금과 같은 소괄호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1주차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주차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주차 3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과제를 수행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트랩을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PC가 어떤 사양인지 모르겠으나 좀 걸리니까 그거 한 다음에 이 수업을 3강 수업을 배워도 될 거예요. 그런데 3강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만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은 1주 차이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3강 1주차 3강을 다 듣고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설치를 해서 과제 등록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주차 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